오늘은 2022년 6월 11일 실시한 함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파일 있는 거 제가 2022년 6월 11일 파일 열고 A형, B형, C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6월 11일 A형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역시 랭크 EQ 함수가 시험에 나왔네요. 랭크 EQ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옆에 오른쪽에 내용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좀 화면을 좀 확대를 해야겠네요. 좀 화면을 확대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시고요. 이제 1번 출고일 순위 랭크 EQ 함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랭크 EQ 함수. 랭크 EQ 함수 옆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순위를 구하는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그 랭크 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뭘까요? 출고일이 되겠네요. 1번. 요거 비교 범위가 있어야겠죠? 두 번째 범위는 어딜까요? 범위는 여기 출고일이 범위가 되겠네요.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내림차순 순이잖아요. 내림차순 순이기 때문에 세 번째 3번은 옵션이 뭘까요? 생략하시면 됩니다. 생략.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1, 2, 3을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클릭하시고 R 랭크 EQ 함수 더블클릭 fx 들어가겠습니다. fx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뭘까요? 출고일이겠죠? 출고일 클릭. 두 번째 인수상자 클릭하셔서 비교 범위 2019년 10월 7일부터 2018년 8월 3일 그 다음에 F4키 요 고정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옵션은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생략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이 뒤에 위 붙이는 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 and 위 적어주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됐습니다. 그러면 체크 표시 제가 누를게요. 하시고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럼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추주 미드 함수가 나왔네요. 추주하고 미드 함수. 그래서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부터 먼저 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매물 번호 세 번째 글자 먼저 세 번째 글자를 추출하는 거 있죠. 미드 함수 어떤 텍스트의 중간에 시작 위치에서 몇 개의 글자를 추출하는 함수 미드 함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는 MID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매물번호 C C 1240 클릭 두 번째 시작 위치 세 번째 글자라고 했으니까 3 그 다음에 1이면 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몇 개를 추출하는 거죠? 한 개를 추출하는 거네요. 한 개 추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드 함수가 구해졌고요. 이제 미드 함수를 잘라내서 어디요? 추주 함수의 인수에다가 붙여놓게 하겠습니다. 추주 함수 fx 더블클릭 fx 그러면 여기 추주 함수의 셀값에다가 뭐를요? 미드 함수의 그 값을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그게 1이면 뭐래요? 1이면 아래쪽에 1일 때 값을 적어주시면 돼요. 큰 따옴표 하시고 5명 따옴표 탭키 다음표 2이면 3명 3이면 뭘까요? 3이면 2명이라고 돼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맞죠?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있는 셀값 자체가 1이면 1일 때 값, 2면 2일 때 값, 3이면 3일 때 값.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답이 뭐가 될까요? 5명이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해졌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동 채우기 핸들로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문제를 좀 자르고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우리 3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서는 이제 d-average 함수가 나왔네요. d-average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average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항상 첫 번째는 뭐가 될까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첫 번째는 1번 데이터베이스 범위. 두 번째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은 데이터베이스. d-average, 평균의 어느 필드의 필드명의 평균을 구할 것인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나요? 판매 가격의 평균이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 가격 여기 있네요. 판매 가격 몇 번째죠? 앞에서부터 1, 2, 3, 4, 5, 6, 7이네요. 판매 가격 클릭해도 되고요. 2번 여기다가 7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뭘까요? 7입니다. 7. 두 번째 인수는 열번호 7. 세 번째는 뭘까요? 이제 조건. 조건이 뭐래요? 여기 전기 캠핑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전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3번. 조건은 꼭 필드명이 들어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죠? 범위에서 어떤 필드의 번호를 가지고 평균을 계산하겠냐. 그리고 조건. 조건에는 꼭 범위로 필드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인수 세 개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D 에버리지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범위요. 범위 어딜까요? 앞에 매물 번호부터 시작해서 H12까지. 두 번째 필드 아까 뭐였죠? 판매 가격은 처음부터 7번째 있다 그랬잖아요. 7.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뭘까요? 전기 캠핑카라고 있으니까 연료가 전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3번 d-average 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4번 인덱스 매치 함수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는 거 먼저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카라반 모델을 고르래요. 일단 카라반을 찾아서 그 카라반에 뭐가요? 판매자가 누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일단 김미정인데 먼저 어떻게 찾을 거냐면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매치 함수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누구를 찾을 거죠? 카라반을 찾을 거거든요. 카라반을 찾아서 어느 범위에서 여기 요 범위에서 무슨 값을요? 여기 카라반이라는 값을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찾아서 도대체 카라반은 몇 번째 번호를 추출해 오는지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벌써 1, 2, 3, 4, 5, 6 아닌가요? 요 범위에서 6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매치 함수를 먼저 찾아서 번호를 나타낸 다음에 그 번호를 인덱스 함수에다가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라반이 몇 번째 행인지를 먼저 찾을 겁니다. 그래서 는 M 그럼 match 매치 함수 들어갑니다. fx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찾으려고 하는 수입니다. 값입니다. 우리는 카라반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 찾을 값에다가 큰 따옴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카라반 하셔도 되고요.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카라반을 이렇게 물론 직접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범위죠.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 우리는 어느 범위 할 거냐면요. 요 범위에서 찾을 겁니다. 요 범위에서 찾을 거고요. 마지막 옵션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카라반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옵션이 0입니다. 우리 그 브이로그 함수랑 같겠네요. 그 다음 0. 이렇게 0 써주시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게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되돌릴 거 나오는데 0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이거는 뭐 6
뭐 하드 번호가 6이 나왔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6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카라반 모델을 찾았고요. 이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 함수를 해서 이제 6행 찾았습니다. 6행 찾았고요. 우리는 6행을 찾았으면 도대체 몇 번째 열번호를 가지고 오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여기 매치 함수를 요 매치 함수는 우리 범위에 인덱스 함수의 범위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행번호에 들어가는 겁니다. 6행이죠. 6행. 이렇게 6행. 6행 들어가서 행번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인덱스 함수의 범위를 지정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열번호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는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그 값이 뭐예요? 어떤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나요? 우리가 표시해야 될 거는 판매자죠. 판매자. 우리가 최종 표시해야 될 건 판매자잖아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범위는 여기예요. 여기만 있으면 돼요. 요 범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카라반이라는 육행을 찾고요. 그 다음에 행은 열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가 범위를 하나밖에 드래그 안 했기 때문에 열은 몇 열이 되는 거예요? 1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인덱스 함수에서는 범위를 어디에 지정을 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나요? 열번호가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의 열만 블럭을 잡았기 때문에 어떻게 잡아야 되죠? 예, 맞습니다. 한 개 열번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아까 우리가 매치 함수의 범위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뭐죠?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인덱스 범위도 같은 행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예를 들어서 범위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범위를 우리가 그 매치 함수 구할 때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 그러면은 지금 인덱스 함수 할 때도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인덱스 할 때도 범위를 이렇게 여기 판매자까지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요 범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는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종 데이터로 표시해야 될 게 여기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판매자라고 돼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잘라내서 매치 함수를 잘라내서 인덱스 함수 들어가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가면 이제 그냥 요 기본 함수 해놓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셀의 범위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셀의 범위. 그럼 셀의 범위 우리가 최종 나타내야 될 건 판매자니까 판매자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판매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행번호는 아까 구했죠. 카라반이 매치 함수를 했더니 몇 번째 행이래요? 6번째 행이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해서 6번째 행번호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범위에서 행은 몇 번째 행? 6번째 행이고 열은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열번호는 뭐가 될까요? 열번호는 1 하시면 돼요. 1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생략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하시려면 제가 볼 땐 1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1 이렇게. 첫 번째 열이니까 범위에서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판매자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매치 함수는 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함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니까 매치 함수 찾을 값 범위에서 찾을 값을 찾아서 몇 번째 그 위치를 번호로 나타내는 걸 말하고 인덱스 함수는 범위에서 행번호하고 열번호가 만나는 지점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 인덱스 매치 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최소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5번 스몰 함수네요. 스몰 함수. 스몰 함수는 스몰 함수로도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보통은 맞죠? 민 함수로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스몰 함수로 시험에 나왔네요. 그럼 최소 주행거리 스몰 S 맞죠? S 스몰 더블 클릭 아래쪽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했죠? 최소 주행거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주행거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소니까 몇 번째? 첫 번째로 작은 값. 맞죠? 그래서 주행거리의 첫 번째로 작은 값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우리가 제1작업에서 이름을 정리를 잘 하셨다면 아마 어떻게 뜰까요? 여기 주행거리라는 이름으로 뜰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스몰은 그냥 미인 함수, n번째가 없는 미인 함수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요거 뭘로도 나온다고요? 요게 민 이렇게 나오고 민은 그냥 뭐죠? 범위 이렇게 범위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스몰 함수를 이용하면 몇 번째냐 n번째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면 모든 드로잉 지우기 일단 지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7번 VLOOKUP 함수 VLOOKUP 함수네요. VLOOKUP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VLOOKUP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기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델명에 대한 판매 가격을 구하래요. 모델명. 그래서 보시면 찾을 값은 당연히 뭐죠? 당연히 첫 번째 모델명입니다. 모델명 1번. 찾을 값. 두 번째는 요 모델명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네요. 여기. 맞죠? 그러니까 범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 H12까지 약속했잖아요. 두 번째 요 범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에서부터 그 범위를 찾았다면, 포트를 찾았다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한대요? 몇 번째 있는 열번호를 가져오겠네요. 여기 보시면 판매 가격이죠. 판매 가격은 몇 번째 열번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판매 가격이 여섯 번째 열번호예요. 여기다 6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다 그랬죠. 자요. 그러면 3의 열번호는 6입니다. 6. 그다음 나머지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뭐죠? 0입니다. 그래서 찾을까? 범위, 열번호 옵션.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범위는 여기서부터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이렇게 VLOOKUP 함수의 4가지 인수를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는 VLOOKUP 함수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찾을 값 뭐죠? 포트 2. 두 번째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포트 2를 찾아야 되니까 포트 2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요? H12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범위에서 판매 가격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보시면 판매 가격이라고 돼 있죠. 판매 가격은 몇 번째 열번호죠? 몇 번째 열번호냐면 여기서부터 1 범위에 3, 4, 5, 6. 요 범위에서 여섯 번째 열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열번호는 뭐요? 6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옵션 0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350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숫자 부분은 이렇게 컨트롤 키 눌러서 오른쪽 단추하셔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함수는 끝났지만 여기 밑에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꼭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뭐를 잡고 하셔야 되죠? 블럭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블럭을 잡고 어느 부분? 행 전체 여기 보시면 행 전체 하겠다 그랬으니까 해당 행을 이렇게 블럭을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블럭을 먼저 잡겠습니다. 블럭을 잡고 들어갑니다. 홈탭에 조건부 서식, 맞죠? 홈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홈탭에 조건부 서식 새 규칙 그래가지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수식 클릭하셔야겠죠? 수식하려면 그럼 뭐래요? 여기 보시면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 됐으니까 판매 가격은 첫 번째가 뭐죠? 3,500이네요. 그러면 3,500을 클릭하겠습니다. 3,500 딱 클릭하면 고정 열에도 H열에도 고정이 되고 O행도 고정이 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행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검사를 할 거잖아요. 3,000이 넘는지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O 앞에 있는 이 달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달러 $HO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O행은 5행, 6행, 7행, 8행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O 앞에 있는 달러는 없애시고요. 요게 크거나 같아 뭐면 3,000이면 서식은 항상 똑같아요. 굵게 뭐죠? 파랑. 굵게 파랑이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원하는 보시면 뭐가 되죠? 여기에 보시면 판매 가격이 3,000 넘는 것만 굵게 파랑이라는 것이 지정되게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그래서 함수 문제 하고요. 조건부 서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6월 11일 A형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제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월 11일 B형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함수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하고 여러분들은 어디를 참조하시면 될까요? 옆에 있는 함수의 규칙들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6월 11일 B형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1번 문제는 뭐가 나왔나요? if 함수하고 랭크 EQ 함수가 나왔네요. 랭크 EQ 함수는 1번 아니면 2번의 시험이 많이 나는 문제죠. 왜 그러죠? 범위의 고정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 먼저요.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뭐부터 먼저 구할까요? 기부금 총 금액이 뭐죠? 기부금 총 금액이 요거네요. 맞죠? 기본 총 금액에 셀 범위는 어딜까요? 비교 범위는 여기네요. 2번. 맞죠? 2번. 근데 요 2번은 뭐죠? F4키 고정. 맞죠? 그 다음 3번은 뭘까요? 3번. 먼저 랭크 EQ 함수부터 먼저 구해볼 거예요. 내림차순이네요. 내림차순은 3번 뭐죠? 생략.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총 금액의 내림차순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랭크 EQ 함수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위를 구할 셀, 범위, 옵션을 잘 기억하신 다음에 내림차순인 경우에는 생략이라는 거 잘 알고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는 R, RA, NK, EQ,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뭐죠? 기부금 총 금액 72만 원. 두 번째는 비교되는 범위 72만 원부터 어디까지요? 60만 원까지. F4키 고정. 됐나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옵션은 생략됐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if 함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f 함수 잘 보세요. if 함수는 여기 나와 있네요. 1에서 3까지만 구하고 라는 뜻이 뭐예요? 1, 2, 3인 경우에는 순위를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1, 2, 3인 경우에는 뭐죠? 작거나 같아 3 하셔야겠죠. 3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1, 2, 3이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순위가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본인이 구한 순위를 나타내고 3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공백으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랭크 EQ 함수를 이렇게 잘라내서 if 함수에다 붙입니다. 맞죠? if 함수 더블클릭 fx. 그래서 이 순위를 여기다 갖다 붙여넣기 하는데 이게 1에 3까지만 나타내라는 얘기는 뭐죠? 작거나 같아 3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내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true라고 나오죠. 그래서 꼭 어떻게 돼요? 논리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값만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맞는지 틀리는지 식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맞다면 어떻게 하래요? 좀 전에 여러분들이 구한 순위를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래요. 1, 2, 3이 나오면 1, 2, 3을 표시하고 아니면 그 외에는 공백,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논리식 맞죠? 작거나 같으면 당신의 순위를 표시하고 아니면 공백으로 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 이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럼 나와 있고요. 뒤에다가 위에 붙이라는 얘기는 없네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핸들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그 조건에 꼭 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어 함수가 나왔네요. 이어 함수는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보시다시피 여기 하라고 되어 있는 대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죠? 2022 빼기 가입일자의 연도 그 다음에 뒤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연을 붙이래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 찍고요. 는 먼저 적어주셔야 됩니다. 는 2022 빼기 맞죠? 빼기 YEAR 더블클릭 날짜가 뭐예요?
가입 일자죠. 가입 일자 여기 있네요.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 엔드 여기다가 뭐를 붙이래요? 근따옴표 하시고 년을 붙이래요. 년 이렇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는 2022년 빼기 이 함수는 날짜가 들어가죠. 그래서 가입 일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뒤에다가 연을 붙이라고 했기 때문에 and 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22 빼기 가입 일자의 연도를 구한 다음에 뒤에다가 연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체크 표시 누를까요? 체크 표시 누르면 3년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까지 풀이가 끝났습니다. 풀이가 끝났고요.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뭐죠? 3번 문제는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왔는데요. 인덱스 매치 함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매치 함수. 첫 번째 먼저요. 김상호를 구하래요. 매치 함수라는 거는 번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번호를 먼저 해당하는 위치의 번호를 먼저 구해서 위치를 번호로 나타내는 거니까 번호를 구해서 김상호를 먼저 찾아서 몇 번째 번호를 가져오는지를 찾은 다음에 인덱스 함수에 행에다 붙여놓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매치 함수 먼저 뭘까요? 찾을 값이 뭘까요? 매치 함수의 찾을 값 김상호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찾아서? 김상호를 찾아서 여기 김상호 여기 있네요. 김상호를 찾아서 어디에서 찾죠? 범위는 어디예요? 범위는 여기서 찾습니다. 여기서 찾습니다. 그러면 김상호는 벌써 몇 번째 행번호, 번호가 몇 개가 오는지 알죠? 이렇게. 맞죠? 8인 것 같은데요? 8? 맞죠? 8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8이 나오게 되고요. 여덟 번째 8이라고 나오네요. 그럼 그걸 먼저 해서 우리는 나중에 최종 목적은 뭐죠?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은 뭐예요? 여기 보시면 월 기부 금액이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뭘까요? 5만 원 아닌가요? 5만?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거는 요 범위인 것 같아요. 요 범위에서 5만 원이라는 걸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월 기부 금액이라 했으니까. 그럼 먼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팔랭이라는 걸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는 MA 매치 함수 더블 클릭. fx 들어가겠습니다. fx 들어가시면 첫 번째 찾을 값은 뭐예요? 김상우. 그다음표 하시고 김상호 그다음표 닫고 그냥 김상호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클릭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어느 범위에서 김상호를 찾죠? 요 범위네요. 민시호부터 김상호까지 이렇게 요 범위에서 도대체 김상호가 뭐 그 위치를 번호로 나타낸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0이에요. 0. 그래서 보시면 매치 함수는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찾아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행이라고 나오네요. 8이라고 나오네요.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그러면 이 8이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우리 인덱스는 뭐죠? 행과 열이 만나는 지점의 값이거든요. 그럼 묻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월 기부 금액이에요. 김상호를 찾았다면 김상호의 월 기부 금액 요거죠. 요건 당연히 무슨 행이에요? 8행이죠. 8행이고 그 다음에 열 번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인덱스 함수의 범위를 어디를 지정하면 좋을까요? 인덱스 함수의 범위를 여기를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범위 1번. 두 번째 행번호는 당연히 뭘까요? 아까 우리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던 뭐가 될까요? 매치 함수가 되겠고 열번호는요. 열번호는 당연히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잘라내서 매치 함수 오른쪽 단추 잘라냅니다. 인덱스 함수 들어갑니다. 인덱스 in 텍스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확인 누를게요. 그럼 첫 번째 범위 우리가 최종 구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월 기부 금액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범위를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월 기부 금액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실 때는 어디를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매치 함수에서도 어디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행의 범위는 그 범위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의 범위 해줬고 아까 뭐였죠? 8행이었잖아요.
컨트롤 V에서 매치 함수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열 번호는 우리가 범위를 한 개의 열밖에 안 했기 때문에 한 개의 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이 나오죠. 옆에 보시면 우리 당연히 김상호의 월 급여 금액은 여기 보시면 5만 원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정확히 맞는지도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덱스 함수라는 거는 범위의 행 번호와 열 번호가 만나는 지점에 데이터를 표시하는 그런 함수고, 매치 함수는 뭐예요? 범위에서 차지값을 찾아서 그 위치를 번호로 나타내는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거의 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면 요거를 어디에요? 행 번호에다가 이렇게 잘라내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범위를 잘 잡으셔야지만 열 번호가 나오겠죠. 범위를 어디를 잡냐에 따라서 열 번호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맞죠? 만약에 아까 열 번호를, 예를 들어서 열 번호를, 인덱스 함수의 열 번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흔히 잡는 열 번호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열 번호가 몇 번째 열 번호일까요? 1, 2, 3, 4, 5. 맞죠? 여기 월 기부 금액은 몇 번째니까? 월 기부 금액은 5번째 열 번호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잡았습니까? 아까 여기만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열 번호가 뭐가 된 거예요? 한 개가 된 겁니다. 맞죠? 한 개 됐습니다. 그래서 범위, 인덱스 함수의 범위를 어디에 잡냐에 따라서 열 번호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 문제 넘어가고요. 이제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까지 됐고요. 이제 4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 뒷섬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뒷섬. 데이터베이스는 뭐 이제 그냥 들어가도록 하죠, 뭐. 맞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범위고, 첫 번째는 어디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맞죠? H12까지. 그래서 두 번째 필드명 우리는 뭐의 합계를 구한대요? 뭐의 합계를 구하냐면 월 기부금액의 합계를 구한대요. 월 기부금액은 몇 번째 열 번호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요.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여기에 보시면 남성들의라고 했잖아요. 남성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성별이 남성. 이게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 범위, 2번 너가 합계, 뒷섬 함수니까 너가 다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필드명 또는 열번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조건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필드명이 함께 들어가는 범위를 지정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섬, ds까지 써줘야겠네요. 뒷섬.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어디까지요? h까지. 두 번째는 아까 그 범위에서 우리 월 기부금액, 월 기부금액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 5 적어주시면 돼요. 맞죠? 5 적어주시고, 마지막 조건은 성별이 남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답이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블럭 잡으셔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는 오른쪽으로 천단위 쉼표가 찍히게끔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하는 방법이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카운트 if 문제가 나왔네요. 카운트 if 문제는 세는 함수죠. 어디에서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세는 함수예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휴대폰 결제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건인지 세래요. 그러면 범위가 어디가 될까요? 휴대폰 결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네요. 맞죠? 여기 있으니까 이게 범위가 되겠네요. 첫 번째 1번은 이게 범위.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가 조건이 될까요? 휴대폰 결제가 조건이 되겠네요. 뭐가요? 휴대폰 결제. 이게 2번. 맞죠? 뭐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 얘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휴대폰 결제라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서 몇 개인지를 세는 함수가
count if 함수예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대폰 결제 건수 해보겠습니다. 는 COU count if 더블 클릭 fx. 범위가 먼저인지 조건이 먼저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를 보시면 돼요? 뭐를 보시면 될까요? 함수 마법사의 내용을 보시면 돼요.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휴대폰 결제가 들어있는 범위 어디죠? 여기 자동이체에서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결제까지 들어가시면 제1작업에 여기를 이름을 정의했었나 봐요. 그래서 기부 방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나오잖아요. 텍스트 형태의 조건입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텍스트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결제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걸 클릭하셔도 되는데 전 휴대폰 결제라고 쓸게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휴대폰 결제. 그래서 정확하게 만약에 텍스트를 쓸 때는 텍스트를 쓰게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띄어쓰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보시고 똑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벌써 3개라고 답이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 3개. 맞죠? 휴대폰 결제, 당연히 3개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수를 하신 다음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벌써 이 화면에서 알 수가 있어요. 확인 눌러주면 3건이라고 나오네. 3개라고 나오네. 뒤에다 뭐 건 붙이라는 거 없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5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벌써 마지막이네요. vlookup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 옆에 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lookup 함수 해보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첫 번째 뭐죠? 찾을값. 요 찾을값이 범위에 첫 번째 있어야 된대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그럼 범위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H12. 2번 범위. 요거를 찾았다면 당신은 몇 번째 열번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싶네요. 뭐죠? 여기 보면 기부 방법이라는 거. 기부 방법이 여기 있네요. 맞죠? 기부 방법. 여기 몇 번째 열번호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답이 여기 자동이체가 되겠네요. 맞죠? 민시호는 자동이체니까. 그래서 5번째 열번호를 가지고 온대요. 3번. 열번호는 3. 그 다음 마지막 옵션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기 때문에 0이겠죠. 그래서 vlookup 함수 이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을 값을 찾아서 도대체 몇 번째 열번호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이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vlookup 함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시고요. vlookup 더블클릭 fx 들어갑니다. 찾을 값 민시호 범위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되니까 민시호 여기 있네요. 여기서부터 H12 요건 약속. 그다음에 민시호부터 시작해서 뭐를 구하래요? 민시호부터 시작해서 기부 방법 1 요 범위에서 도대체 기부 방법은 몇 번째 열번호죠? 1, 2, 3, 4, 5. 기부 방법은 5번째 열번호네요. 그럼 5. 그래서 범위에 따라서 열번호가 달라지는 거죠. 마지막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그러면 당연히 자동이체. 맞죠? 정답에는 지금 자동이체라고 돼 있죠?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답이 나오네요. 됐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함수 문제 다 풀어봤고요. 여기 그 조건부 서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6월 11일 B형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6월 11일 C형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 함수 마저 풀이해 드릴게요. 어디요? 여기 6월 11일 2022년 6월 11일 시행된 C형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화면을 좀 확대하고 여러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봤더니요. 먼스 함수가 나왔네요. 먼스 함수는 날짜에서 월을 추출하는 함수예요. 월을 추출해서 여기 월을 추출한 다음에 뭐를 하래요? 월을 또 붙이래요. 그러면 이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해보겠습니다. 는 mon months 더블 클릭. 이건 뭐죠? 그냥 요 날짜예요. 날짜. 방송일이죠. 방송일 클릭하시고 그냥 가로 닫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end 월 할까요? end 월. 이렇게 쓰시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굳이 fx 들어갈 필요 없고 여기 인수로 날짜가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는 mon 하고
날짜, 요 날짜를 들어가는 거, 요 날짜가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 and 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and 월 돼요. 바로 월을 붙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저는 여기 수식 입력줄에 체크 표시 누를게요. 자동 채우기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체크 표시 누르겠습니다. 누르시면 어떻게 될까요? 4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동 채우기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1번 month 함수, 요즘에 갑자기 month 함수, year 함수 이렇게 날짜, 그 날짜 데이터에서 월을 추출하고 년을 추출하는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됐네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아이고 역시나 뭐가 나왔나요? 랭크 EQ 함수. 안 나오면 섭섭하죠? 안 나오면 섭섭합니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보겠습니다. 먼저 기준이 되는 값이 뭘까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 주문량이네요. 주문량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럼 얘가 1번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값. 그 다음에 뭐죠? 범위 여긴가요? 여기. 2번 범위는 꼭 뭐요? F4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문 옵션 내림차순이네요. 생략. 그래서 인수가 총 3개인데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두 번째 범위, 세 번째는 뭐죠? 옵션.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고 RANK,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셀 뭐죠? 주문량 클릭 125개 클릭. 두 번째 범위는 어딜까요? 125 5개부터 312까지 F4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림차순이니까 뭐죠? 생략,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위에 붙이라는 거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죠.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뭐 위를 붙이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2번 문제에 랭크 EQ 함수 나오면 우리 뭐 좋겠죠? 우리가 잘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럼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2번 문제 넘어가고요.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뭐가 나왔죠? 네. 인덱스 매치 함수가 나왔네요. 인덱스 매치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덱스 매치 함수는 핸드로션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핸드로션이 범위에서 도대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1번 찾을 값이에요. 핸드로션을 어디서 찾죠, 우리가? 어느 범위에서 찾죠? 핸드로션이 어디 있나요? 핸드로션 여기 있는 것 같은데요. 요 범위에서 2번 요 범위에서 찾아서 핸드로션의 위치를 번호로 표시하는 거예요. 핸드로션의 번호가 어떻게 될까요? 핸드로션 1, 2, 3이라는 게 뜰 것 같은데요. 그거를 찾았다. 그러면 3번이라는 핸드로션을 찾았다. 그러면 뭐를 구하래요? 뭐를 구하라고 여기 돼 있죠? P. 여기 주문량을 구하라 했네요. 주문량이 어디 있나요? 핸드로션의 주문량은 쭉 가면 주문량 요거네요. 맞죠? 답이 357이 나와야 될 것 같네요. 맞죠? 이따가 보면. 그럼 먼저 매치 함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핸드로션의 위치를 번호로 나타낼게요. 는 M, 매치 함수 MA 써주면 더 좋고. 됐습니다. fx 들어갑니다. 그럼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나요? 찾으려고 하는 값입니다. 우리 뭐를 찾아야 되죠? 핸드로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로션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텍스트니까 큰 따옴표 하고 저는 핸드로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대신 오타가 나면 안 돼요. 핸드로션 정확하게 쓰시면 되고 어느 범위죠? 아까 요 범위였죠. 핸드로션이 들어있는 범위는 요 범위죠. 이렇게 요 범위. 만약에 여기서부터 범위를 했다 그러면 이따가 인덱스 함수 할 때도 범위를 어디서부터요?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만 할게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지우고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지우고 여러 개 하시면 안 되고 이 범위에서 핸드로션이 도대체 몇 번째 번호를 가지고 있냐. 그 다음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돼요. 핸드로션. 그래서 0 써주셔야 됩니다. 0 안 써주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3 써있죠? 맞죠? 요 범위에서 여기 핸드로션. 여기 보시면 요 핸드로션은 세 번째 있잖아. 1, 2, 3. 맞죠?
세 번째 있네요. 세 번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줬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인덱스 함수를 가지고 행하고 열이 만나는 지점에 데이터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주문량은 뭐죠? 핸드로션의 주문량이니까 요거네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지금 몇 행이죠? 1, 2, 3행을 찾았잖아요. 그럼 요게 3행 하시고 1열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맞죠? 요 범위에서 어느 범위에서 요 범위에서 3행 1열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매치 함수 잘라내서요. 오른쪽 단추 잘라내기 해서 인덱스 함수 들어갑니다. 인덱스 dx 더블 클릭 fx 들어가서요. 확인 누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범위부터 여기 보시면 잘 모르겠으면 여기 보세요. 셀의 범위입니다 하잖아요. 우리가 최종으로 구해야 될 값은 뭐죠? 주문량이니까 주문량 들어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주문량 여기 125 5개서부터 312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범위 첫 번째 범위는 뭐죠? 이거 주문량 이렇게 범위 들어가. 다음 두 번째는 뭐래요? 두 번째는 행번호래요. 행번호는 아까 3행이었잖아요. 아까 붙여넣기 오른쪽 단추 붙여넣기 하셔서 핸드로션의 3행을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번호는 어차피 뭐가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1이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는데 1을 쓰셔주시면 돼요. 더. 첫 번째 열번호란 얘기죠. 357 맞나요? 답에 357이라고 적혀 있네요. 맞나요? 그러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57 인덱스 매치 함수 뭐 찾으려는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 데이터를 돌려받을 건지 그런 거를 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덱스 매치 함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예, 아주 자주 나오는 함수죠. count if, sum if 함수가 나왔네요. count if, sum if 함수가 나왔습니다. 얘는 아주 평균을 구하는 함수로 되게 많이 나오는 함수예요. 맞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sum if 함수에서 나누기 count if 함수 하면 뭐가 구해지는 거예요? 평균이 구해지는 거예요.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명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 그 개수가 몇 개인지를 나눠주면 이게 뭐를 구하는 거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먼저요. 먼저 뭐를 찾아야 되냐면 요 화장품이라는 거 있잖아요. 요 화장품이라는 게 뭐죠? 화장품이라는 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요거 조건. 요 조건 화장품 어디서 찾죠? 여기서 이렇게 찾네요. 화장품 여기서 찾잖아요.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위가 여기.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1번. 두 번째 조건은요. 조건은 요거죠. 뭐 화장품이죠. 뭐 화장품. 조건은 화장품. 조건은 화장품. 세 번째 그걸 찾았다면 뭐의 합계를 구하래요? 뭐의 합계? 쇼핑가 단위원의 합계를 구하래요. 쇼핑가 단위원은 어디죠? 여기네요. 여기 3번. 그러면 알아서 얼마나 똑똑한지 요 화장품이 들어있는 요 행 있죠. 요거하고 요거를 알아서 더해준대요. 이렇게 범위를 여러분들이 잘 지정을 해 놓으셨으면 그래서 보시면 먼저 썸이프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서 합계 범위의 합계를 계산해 주는 거예요. 합계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의 합계를 서로 더해주는 그런 함수가 썸이프 함수가 되고요. 카운트 if는 안 해봤지만 뭐하고 뭐가 똑같아요? 여기 앞에 조건 범위 조건이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요 세 가지 인수를 기억하시면서 썸이프 함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su sum if 더블 클릭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범위 화장품이 들어있는 범위 어디죠? 여기요. 범위. 두 번째 이름이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분류라는 정리된 이름 분류를 사용하라는 게 여기 분류. 만약에 이름이 안 들어가면 제 1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이름 정리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화장품이죠. 간단표 화장품. 그리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화장품을 이렇게 드래그하셔서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범위에서 화장품을 찾았다. 그러면은 뭐래요? 뭐의 합계를 구하래? 쇼핑가 단위원. 쇼핑가 단위원. 쇼핑가 단위원이 어디예요? 범위가? 쇼핑가 단위원. 여기네요. 세 번째는 여기 82,700원부터 129,000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네요. 그럼 합계는 나오죠. 밑에. 합계는 나오네요. 합계. 그래서 분류가 화장품인 거에 쇼핑가 단위원의 합계는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시고 슬래시가 나누기거든요. 슬래시가 나누니까 COU 카운트 if 하시고 어떻게 해요? 앞에 분류가 화장품인 것만 이렇게 복사해서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시고 가로 꼭 닫아주세요. 이렇게. 맞죠? 이 부분. 분류가 화장품은 똑같잖아요. 맞죠?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는 거는. 그래서 가로는 여러분들이 닫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셔서 뭐 엔터 치시면 되겠죠. 엔터. 그래서 46,5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sum if 함수에서 나누기 count if를 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두 개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제가 쉼표 스타일 누를게요. 쉼표 스타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4번 문제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um if, count if. 꼭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뒷선 문제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 나왔네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하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뭐요? 범위.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 1번. 두 번째 필드명 또는 열 번호. 뭐를 구하래요? 여기 보시면은 총 뭐를 구하래요? 주문량을 구하래요. 주문량. 그럼 주문량 여기잖아요. 주문량. 몇 번째 열 번호일까요? 1, 2, 3, 4 뭐예요? 5, 6, 7. 7이네요. 맞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7 적어 놓으시라 했잖아. 맞죠? 2번 열 번호가 주문량 또는 7. 3번은요. 3번은 조건이죠. 맞죠? 조건이 뭐예요? 여기 봤더니 의류래요. 의류. 의류가 어디 있죠? 분류가 의류. 이게 3번이네요. 분류가 의류. 그래서 D.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범위에서 해당 열 번호를 찾아서 조건을 지정하는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데이터베이스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고요? 열 번호 들어가고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 잘 모르면 함수 마법사가 있습니다. 그럼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는 ds dsum fx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오죠? 여기 데이터베이스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예요? 뒤에 처음부터 h12까지 드래그. 두 번째 뭐라고 나오나요?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필드라고 나오죠? 여기 필드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열 레이블을 클릭해도 되고 숫자를 표시해도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라 했죠? 총 주문량. 주문량을 이렇게 클릭하셔도 되고요. 이게 뭐냐면 열 레이블이죠. 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요. 처음부터 글자를 세셔도 되고 맞죠? 1, 2, 3, 4, 5, 6, 7 하셔도 되고 여기다 뭐 해도 되고요. 여기다가 7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되고요. 주문량을 클릭하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의류래요. 의류. 그러면 분류가 의류.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분류가 의류. 하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하나만 알면 d 카운터, d 에버리지, d 민, d 맥스 이 함수까지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함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벌써 마지막 문제래요. 마지막 vlookup 함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우리가 이제 많이 다뤘던 함수죠. 그러면 vlookup 함수는 먼저 첫 번째 뭐죠? 찾을값 상품명이 찾을값 원피스를 찾은데 원피스를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찾아야 된대요. 범위의 첫 번째 원피스 여기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범위가 시작되는 거죠. H12 2번. 요 범위에서 찾았다면 당신은 무슨 값을 가지고 올 거, 몇 번째 열 번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올 거네요. 여기 보시면 주문량이라고 돼 있네요. 주문량을 구하시오 돼 있잖아요. 주문량이 몇 번째 열 번호죠? 1 범위에서 3, 4, 5, 6이네요. 6 열 번호. 맞죠? 여섯 번째 주문량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요게 3이죠. 주문량.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6 적어 놓으면 편하다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3번, 열번호. 그리고 마지막은 옵션 정확히 일치하는 값 0. 꼭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 기억하시고요. vlookup 함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vlookup 함수 더블클릭. 첫 번째 fx 들어갑니다. 첫 번째 원피스. 두 번째 범위는 원피스부터 H12까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범위에서 몇 번째래요? 몇 번째 주문량은 1, 2, 3, 4, 5, 6,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정확히 일치하는 값 0. 125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이 두 개는 어떻게 해요? 두 개는 이렇게 블럭 잡아서 오른쪽 단추 쉼표 스타일 눌러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조건부 서식 한번 하고 마칠게요. 그럼 브이로그 함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7번 문제 조건부 서식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도 우리 점수를 주는 함수기 때문에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점수를 획득하셔요. 20점. 그러면 조건부 서식은 행 전체에 여기 보시면 수식을 이용하라고 돼 있고 보시면 수식을 이용하라고 돼 있는 거 하고 행 전체에 있다는 걸 아는 거 맞죠? 그럼 먼저 블럭을 잡아야 됩니다. 블럭을 안 잡으면 답이 틀려요. 맞죠? 그래서 행 전체에 조건부 수식을 줄 영역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홈탭에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셀 결정 이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기준이 되는 값이 쇼핑가 단위원이래요. 쇼핑가 단위원은 82,700원인 것 같은데요. 그럼 82,700원을 커서를 저처럼 이렇게 찍으셔야 됩니다. 커서를 안 찍으면 안 돼요. 찍고 82,700원 클릭하세요. 그리고 보시면 달러 G, 달러 오잖아요. 근데 오행은 고정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 앞에 달러는 지우세요. 그렇게 해야지 5행, 6행, 7행, 8행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뭐죠? 50만 이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뭐래요? 여기 보면 50만 이상 크거나 같아 500000. 이거 잊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여기 크거나 같아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아 50만 500 0 잘 보세요. 0이 몇 개인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식은 뭐 어떻게 하래요? 여기 보시면 굵게 파랑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서식은 굵게 하시고 색깔은 표준색 뒤에서 세 번째 파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맞나요? 쇼핑가가 지금 쇼핑가가 여기 보시면 50만 원 이상인 거 맞죠? 50만 이상인 거에 굵게 파랑이 행 전체에 서식이 지정이 되네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 2022년 6월 기출문제 A, B, C형을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제가 예제 파일 드렸으니까 이 예제 파일로 여러 번 연습하시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직접 프린트 하셔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시는 연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기출 문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